그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 최근에 뭐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네. 시민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기도 한 게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실을 그거 진짜다. 진짜로 천공이 대통령 사저 문색하는데 왔었다라고 쐐기를 박은 지금 정권인이세요. 지금 그 천공이 그니까 국방부에 방문을 한 거죠, 그게. 아니요,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공관. 네, 그러니까 한남동 지금 한남동, 그쵸. 네, 거기 그 지금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는 한남동 거기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국방부 영내 삼각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네. 거기 두 군데를 인수위 관계자하고 왔다고 보고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출몰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아니, 거고. 보고니까 그 뭐 전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저는 근데 방송 갔을 때는 전원이라는 표현은 좀 하지 말아달라. 그냥 일반인이 사적 대화가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소통이었고 그 다음에 총장한테 보고가 올라간 거다. 그러면 그러네. 총장 육군본부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헤드라고 할 수 있는 분한테 보고가 올라가기 위해선 밑에서부터 몇 단계를 거쳐서 스크린이 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총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지 뭐 들은 것을 들어서 또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점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지휘체계 내에서의 보고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카더라가 아니고 그럼요. 사실로 확인된 것을 네. 위로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간인이 원래 그렇게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관사 이런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아.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아예 미리 정해서 여기서 무슨 일반 대학교 뭐 교수 혹은 연구원들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한정을 시켜서 거기만 이제 출입 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 서문 쪽, 즉 전쟁기념관에서 올라오는 쪽에 면회실 2층에 룸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용무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거기서 자기 용무를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은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럼 민간인이 와가지고 관사를 이렇게 집보듯이 소위 네. 슥 둘러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 아니 그거는 어디까지나 군사시설, 군사 어떤 기밀스럽게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통제구역이죠. 통제구역.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통제구역에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만도 보안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윗선에서 그러면은 누가 갈 거야 문 열어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경우는 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남기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일부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수위가 제가 이제 인수위라는 데가 아마 5년 동안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인수위 때라고 저는 약간 느꼈던 거고요. 국방부 이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인수위 때는 어느 누구도 노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출입 기록 보자 해도 저는 이거 확인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대통령실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도 하는 얘기가 천공을 내세워야 된다. 천공의 수행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들을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든 조사 대상자에 넣든 해서 어찌됐든 그분들이 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밝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요. 간단히 드는 생각이 출입 기록 같은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윗선에서 만약에 시켜서 이렇게 문을 개방했고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마저도 가능하다. 아니, 그건 가능한 시나리오. 근데 출입 기록은 남지 않을진 몰라도 CCTV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CCTV는 그렇죠. CCTV도 이제 논란이 많은 게 사실 저희가 지난해 봄에 그 천공하고 건진법사 왔다 갔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죠.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기자들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인실이다 보니까 기자들의 요구를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출입 기록과 그 CCTV 영상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제공이 불가능하다. 제한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기자들한테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자료 요구가 왔을 때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CCTV가 이제 저장됐어도 더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행법상으로 대통령 경호법이 있잖아요. 청와대가 아닌 이 용산도 대통령 경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도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절대 대통령실에서는 CCTV를 못 간다. 이렇게 확답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일종의 핑계? 어떤 아니,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유효기간이 명확히 지정이 안 됐다면, 파기도 가능한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가, 이거는 뭐 범죄 여부인지 판단해봐야겠지만, 그 변호사들이 범죄 여부를 항상 입증함에 있어 CCTV 자료 요청을 할 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개월이 지나면 1개월. 다 삭제를 하고, 공공 이제 가로수라든가 공공 인도 이런 건 3개월 이내만 다 삭제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기간에 대한 좀 자신감도 있어서, 우리가 CCTV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관련 법이 삭제가 됐다. 아마 그런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사실 유포. 아니, 저는 그냥 기록에 있는 걸 책에다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빼서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일 것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책을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국가에 헌신하다 이제 순직하신 분들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관심 가질 만한 그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 그다음에 성추행 사건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예, 그런 입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 라인들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개입, 이런 것도 솔직하게 담았고요. 왜냐하면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양쪽에서 모두에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게 제 책이거든요. 방송에서 건너뛰고 넘어간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아무 정보 없이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럼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로 표현되는 영상 기록이 있냐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요.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일기라는 이름의 그 활자 텍스트 기록이 지금 남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469일 정도 일기를 썼던 것 같고요. 습관이에요, 일기를 쓰는 게? 기록은 약간 습관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앞으로 이게 공직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가려면 아예 서약서를 쓰고 나가야겠어요. 난 절대 일기 쓰지 않는다? 일기를 오픈하지 않는다. 일기를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일기를 매일매일 썼습니다. 매일매일 썼고요. 매일매일 저장했고 최종 저장일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일기 기록을 왜곡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언론사에다가 최종 저장 수정일 최종 저장일자가 지난해 4월 13일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아이고야. 그래서 4월 13일 이후에 수정하거나 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제가 소설 썼다고 하시는 분들께 좀 변명을 내자면 4월 1일 날 그 많은 사건 중에 왜 천공을 한문단을 적어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적어놨을까요? 그거는 제가 하늘의 계시를 받지 않는 분이라 그렇게는 힘들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사실적인 기록을 남긴 거고요. 그걸 책으로 남겼다. 아, 변호사님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증거로서 제가 들었을 때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전 법은 잘 모르는데. 왜냐면 대장동 문제도 지금 검사들이 지금 어떤 주안점을 거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정형학 녹취록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일기도 어떤 증거물로서 인정이 돼요. 이렇게? 주로 성범죄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어떤 방해만 있고 단둘이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은 다른 CCTV도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된 게 바로 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기는 그 당시에 자기의 그 심정이나 시간 타임라인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사건 자체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고, 마치 CCTV 같은 거, 글로 그렇죠. 된 CCTV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이제 고소고발하거나 증거가 없을 때 그런 일기가 구체적인 증거로서 글로 된 CCTV로서 굉장히 그 심증력이 있고 판사에게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일을 당했구나라는 객관적 증거로서 채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에서 CCTV도 뭐 삭제가 됐건 관련 법에 저촉이 돼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부정찬 전 대변인님의 일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렇게 손으로 자필로 쓰신 것도 아니고, 예, 그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최종 저장일자까지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지금 얼굴을 지금 제가 빨리 보는 게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거 뭐 소송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럼 이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게진 거죠. 첫 번째, 네가 말한 게 허위이다. 그리고 허위에 근거한 사실, 그 다음에 유포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너 거짓말 하잖아. 이거 너 거짓말 유포했네. 너 죄가 있어라고 죄를 묻는 사람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 유포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은 대통령실이 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게 이게 허위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돼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유포를 했다는 그리고 또 입증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국제기자연맹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객관적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 뭐 방송이나 언론이나 그런 게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굉장한 탄압이라고 이건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바로 언론 탄압이고 제보자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요. 저는 제보자 아닙니다. 제보자 자꾸 이게 고발자 제보자로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생각은 뭐냐면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가 되고 싶고 월슨이 되고 싶고 그게 그러셨다고? 폼페이오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에는 제주도란다. 대한민국 아직도 제주도의 꿈을 버리지 못했어. 이 방송을 진행 김한규 의원이 김한규 떨고 있니? 김한규 의원 보고 있니? 다음에 김한국 의원 부르세요. 진짜. 경기도가 아니셔가지고요. 얼굴 빨개지셨어. 제가 감당이 안 돼. 이거 최초로 끊어주세요. 이 부분 김한규 의원 떨고 있니? 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방위 차관이 본인이 차관하면서 일기를 써서 이게 좀 책으로 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기록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록들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전히 그 속살을 보여주지 않는 국방부의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최초에 시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딱 어떤 책인지 전체가 살짝 들어왔어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간이 화제가 된 거는 천공 문제 때문에 화제가 됐지만 실제로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어떤 대한민국 국방 역사에 대한 사료로서 나중에 다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